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말이야. 어느 마을에 월선이라는 14살 소녀가 살고 있었대요. 월선이네 집안은 한때 이고을에서 손꼽히는 양반가였답니다. 월선이 할아버지는 과거에 급제해 벼슬까지 지냈고 집안 사랑채엔 늘 글 읽는 소리가 가득했다고 해요. 하지만 세월은 누구에게나 가혹한 법이지요. 흉년이 계속되고 전염병이 돌면서 월선이네 집안은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답니다. 월선이 아버지는 성품은 고닫지만 세상 물정에는 어두운 선비였어요. 땅을 팔아 식구들 입에 풀칠을 하고 또 팔고 그렇게 버티다 보니 어느새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은 다 사라지고 기와집만 덩그러니 남았답니다. 그래도 월선이 어머니는 우리 집안은 양반이다. 채통을 지켜야 한다 하며 남은 비단 옷이라도 깨끗이 빨아 입히곤 했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집안이 가난해지면서 가장 무서운 게 찾아왔답니다. 바로 빚쟁이였어요. 마을에 차진사라는 자가 있었는데 원래는 천민 출신이었지만 장사로 큰 돈을 벌어 진사벼슬을 돈으로 사버린 자였답니다. 이 차진사란 자가 얼마나 악독했는지 가난한 양반들에게 돈을 빌려주고는 못 갚으면 땅을 빼앗고 사람까지 노비로 삼았다고 해요. 월선이 아버지도 어쩔 수 없이 이 차진사에게 손을 벌렸답니다. 처음엔 쌀 서마를 빌렸고 그 다음엔 약값으로 돈을 빌렸고 그렇게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지요. 이자가 이자를 낳아서 나중엔 원금의 10배가 넘는 빚더미가 되어버렸답니다. 어느 가을밤이었어요. 차진사가 하인들을 데리고 월선이네 집대문을 쾅쾅 두드렸답니다. 이봐, 홍선비,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빚을 갚지 못하면 이 집도 당신네 식구들도 모두 내 것이 되는 거야. 차진사의 목소리는 마치 독사가 혀를 날름거리는 것 같았대요. 월선이 아버지는 사랑채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답니다. 진사님, 제발 한 달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 달? 하하, 이미 3년을 기다렸네. 이제 더 이상은 못 기다려. 차진사는 빈 문서를 펴들며 으스스하게 웃었답니다. 그때였어요. 차진사가 갑자기 입가에 음흉한 미소를 띄우며 말했지요. 그래, 방법이 하나 있긴 하지. 자네 딸 월선이라고 했나? 그 아이를 내게 주게. 그럼 빚은 없던 걸로 하지. 월선이 어머니가 방문 뒤에서 그 말을 듣고는 비명을 질렀답니다. 안 됩니다. 우리 월선이를 어디에 쓰시려고? 쓰긴 뭘 써. 혼인을 시키려는 거지. 나한텐 조카가 하나 있는데 달빛장원에서 혼자 사는 외로운 총각이야. 양반 핏줄을 며느리로 들이면 우리 집안 신분도 올라가고 자네들은 빚에서 해방되고 일석이조 아닌가? 달빛장원이라는 말에 사랑채 안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달빛장원은 귀신이 사는 집으로 유명했거든요. 10년 전쯤 큰 화재가 나서 집안 사람들이 모두 타 죽었고 그 뒤로 한 명만 살아남아 폐가 같은 그곳을 지키고 있다는 소문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귀신도령이라 불렀답니다. 얼굴 반쪽이 화상으로 일그러졌고 밤이면 괴기한 소리가 들리며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다시 나오지 못한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또 돌았어요. 월선이 아버지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말했답니다. 그곳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귀신? 그런 헛소리를 믿나? 내 조카는 멀쩡한 사람이야. 다만 얼굴에 흉터가 좀 있을 뿐이지. 어차피 자네들한텐 선택권이 없네. 내일 아침까지 대답을 들을지. 거절하면 식구들 모두 노비 문서에 도장 찍는 거야. 차진사는 그렇게 말하고는 비웃으며 돌아갔답니다. 그날 밤 월선이네 집안은 통곡으로 가득 찼어요. 어머니는 월선이를 꼭 껴안고 울었고 아버지는 벽만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지요. 월선이는 처음엔 무슨 일인지 몰랐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알게 되었지요. 월선아, 미안하다. 어미가 못난 팥이야. 월선이는 14살이었지만
어린아이는 아니었어요. 집안이 얼마나 어려운지, 빚쟁이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다 알고 있었답니다. 월선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갈게요. 가족이 모두 노비가 되는 것보단 제가 혼인을 하는 게 낫잖아요. 안 돼. 그곳은 귀신이 사는 곳이라잖니. 네가 무슨 죄다 있다고. 하지만 월선이는 이미 결심한 듯 고개를 저었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월선이는 자기 가족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뿐이라는 걸 알았던 거지요. 사흘 뒤 혼례날이 되었답니다. 월선이는 붉은색 혼례복을 입었어요. 치마가 너무 커서 어린 몸이 파묻힐 듯 했지요. 얼굴엔 연지곤지를 찍었지만 눈가는 힘이 눈물로 부어 있었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월선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월선아, 우리 집안은 비록 가난하지만 양반의 핏줄이다. 어디를 가든 그 자존심만은 잊지 말거라. 고개를 꼿꼿이 들고 당당하게 살아라. 예, 어머니. 월선이는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겨우 떨림을 참고 있었답니다. 혼례가마가 마당에 도착했어요. 빨간 천으로 꾸며진 가마였지만 월선이 눈에는 관처럼 보였답니다. 월선이는 가마에 올라타며 뒤를 돌아봤어요. 어머니는 땅에 주저앉아 통곡했고 아버지는 고개를 돌린 채 어깨만 떨고 있었지요. 나는 이제 이 집의 딸이 아니구나. 월선이는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답니다. 가마는 출발했어요. 가마꾼들이 발을 맞춰 걸어갈 때마다 가마가 덜컹거렸지요. 월선이는 붉은 천 틈새로 바깥을 내다봤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애가 달빛 장은에 간다며? 불쌍하게 귀신한테 시집 가는 거나 마찬가지지. 들었어? 그 집 도령은 얼굴이 괴물처럼 생겼다던데? 밤이면 비명소리가 들린다더라. 무서워서 아무도 그 집 근처엔 안 가. 월선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가마는 마을을 벗어나 깊은 숲길로 들어섰지요. 숲은 음산했어요. 햇빛도 잘 들지 않았고 나무들은 마치 귀신의 손처럼 뒤틀려 있었답니다. 까마귀들이 울어대고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가 서걱거렸지요. 월선이는 두려움에 몸을 웅크렸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가마가 멈췄어요. 가마꾼 하나가 말했지요. 도착했습니다, 아가씨. 월선이는 떨리는 손으로 붉은 천을 걷었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을 뻔했어요. 달빛 장원이었어요. 한때는 크고 아름다운 저택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폐허나 다름없었답니다. 기와는 깨져 있었고 담장은 무너져 있으며 정원엔 잡초가 무성했지요. 대문은 삐걱거리며 바람에 흔들렸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우물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차가운 기운이 올라오는 것만 같았답니다. 여기서 살아야 하는 거구나. 월선이는 중얼거렸어요. 가마꾼들은 월선이를 내려주고는 서둘러 도망치듯 떠나버렸답니다. 아무도 이곳에 오래 머물고 싶지 않았던 거지요. 월선이는 혼자 남았어요. 저 멀리 대문 너머로 희미한 촛불 하나가 보였답니다. 월선이는 떨리는 다리로 대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안채로 들어서자 낡은 복도가 나타났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거미줄이 여기저기 쳐져 있었지요. 월선이는 촛불이 있는 방으로 천천히 걸어갔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답니다. 방문을 열었어요. 그곳엔 한 남자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답니다. 등을 보이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깨는 넓었고 옷자림은 정당했지요. 월선이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답니다. 저기요.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월선이는 비명을 삼켰답니다. 남자의 얼굴 왼쪽 반은 멀쩡했어요. 준수한 이목구비에 깊은 눈빛을 가진 젊은 선비였지요. 하지만 오른쪽 반은 화상으로 일그러져 있었답니다.
붉은 흉터가 귀에서 턱까지 뻗어 있었고 피부는 울퉁불퉁했지요.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월선이를 잠시 바라보더니 다시 책으로 고개를 돌렸답니다. 월선이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냥 서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말을 걸 용기도 나지 않았지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는데 남자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이한이라고 한다. 네 남편이 될 사람이다. 저는 월선입니다. 알고 있다. 그리고 다시 침묵이었어요. 이한은 책만 읽었고 월선이는 방 한구석에 서서 떨고 있었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이한이 책을 덮고 일어났어요. 월선이는 움찔했답니다. 이한이 다가오면 어쩌나, 무슨 짓을 당하면 어쩌나, 온갖 두려운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지요. 하지만 이한은 월선이에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대신 방 한쪽 벽장을 열더니 이불 하나를 꺼냈답니다. 그리고 바닥에 펴더니 말했어요. 여긴 내가 쓸 테니 너는 저쪽 안방을 써라. 무서우면 문을 걸어 잠가도 좋다. 예? 월선이는 깜짝 놀랐답니다. 첫날 밤인데 신랑이 신부를 안방으로 보낸다고요? 이하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을 이었어요. 나는 네가 원해서 여기 온 게 아니란 걸 안다. 빚 때문에 팔려온 거지. 그러니 편하게 있어라. 나는 네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 그 말을 남기고 이하는 바닥에 누워 벽을 보고 누웠답니다. 월선이는 어리둥절했어요. 귀신이라더니 괴물이라더니 그런 무서운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냉정하지만 배려하는 사람이었답니다. 월선이는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은 생각보다 깨끗했답니다. 이불도 정갈하게 개켜져 있었고 작은 책상 위엔 촛불이 타고 있었지요. 월선이는 이불 위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 왜 이렇게 차갑게 나를 대하는 걸까? 아니, 오히려 배려해주는 건가? 월선이는 복잡한 마음으로 밤을 보냈답니다. 바람소리, 나뭇가지 부딪히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올빼미 울음소리. 모든 게 무서웠지만 이상하게도 이한이 옆방에 있다는 생각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월선이는 눈을 떴어요.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고 생각보다 따뜻했답니다. 월선이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마루로 나왔어요. 이한은 이미 일어나 마당에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답니다. 흉터 있는 얼굴이지만 햇살 아래에서 보니 생각보다 젊어 보였어요. 22쯤 되었을까요? 일어났나? 이한이 무덤덤하게 말했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부엌에 죽이 끓여져 있다. 먹고 싶으면 먹어라. 월선이는 부엌으로 갔어요. 정말로 따뜻한 죽이 솥에 담겨 있었답니다. 월선이는 조심스럽게 한 그릇 떠서 먹었어요. 맛은 담백했지만 정성이 느껴지지요. 이 사람이 직접 끓인 걸까? 월선이는 궁금했지만 감히 물어볼 수 없었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이한과 월선이는 같은 집에 살지만 거의 말을 나누지 않았답니다. 이한은 아침이면 마당을 쓸고 낮엔 서재에서 책을 읽거나 무언가를 쓰고 저녁이면 조용히 밥을 먹고 잠들었지요. 월선이는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답니다. 밤마다 이한이 어디론가 나가는 거예요. 월선이는 문틈으로 살짝 내다봤는데 이한이 등에 커다란 보따리를 메고 뒷문으로 나가는 게 보였답니다. 혹시 정말 귀신이라 밤에 활동하는 건가? 아니면 무슨 나쁜 짓을 하는 걸까? 월선이는 궁금했지만 두려워서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월선이는 용기를 내서 이한을 몰래 따라가 보기로 했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이한은 여느 때처럼 보따리를 메고 나갔어요. 월선이는 치마를 살짝 들고 조심조심 뒤를 밝았답니다. 숲길을 한참 걸어가니 작은 마을이 나타났어요. 마을 입고 허름한 초가집 앞에서 이한이 멈춰섰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지요. 누구세요? 안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번에 다녀간 사람입니다. 약을 가져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주름진 얼굴의 할머니가 나타났답니다. 할머니는 이한을 보자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아이고, 이한도령,
또 오셨어요? 이번엔 뭘 가져오셨는지. 할머니 기침이 심하다고 하셨죠. 이 약초를 달여 드시면 좋아질 겁니다. 이하는 보따리에서 약초 뭉치를 꺼내 할머니에게 건넸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토령님 고맙습니다. 택이 없었으면 우린 진짜 굶어 죽었을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라. 월선이는 숨죽여 지켜갔답니다. 이하는 할머니 집을 나와 다른 집들도 돌아다녔어요. 어떤 집엔 쌀을 두고 가고, 어떤 집엔 책을 가져다 주고, 어떤 집엔 아이들을 모아 글을 가르쳐 주기도 했답니다. 귀신이 아니었어. 이 사람은 천사였어. 월선이는 가슴이 뭉클해졌답니다. 사람들이 괴물이라 부르는 이하는 사실 이 마을 가난한 사람들을 몰래 돕는 따뜻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마을 사람 하나가 이한을 발견하고 소리쳤답니다. 저기 괴물이다! 도망쳐! 얼굴에 저주받은 흉터가 있는 놈이야! 가까이 가지 마!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이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자리를 떠났답니다. 월선이는 가슴이 아팠어요. 왜 저렇게 좋은 사람을 괴물이라고 부르는 걸까? 월선이는 이한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먼저 방으로 들어가 누웠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한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지요. 다음 날 아침 월선이는 이한에게 말했답니다. 저기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한은 놀란 듯 월선이를 봤어요. 도울 일? 예, 저도 이 집에 사는 사람이니까 뭐라도 하고 싶어요. 이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답니다. 그럼 서재 정리를 좀 도와줄 수 있겠나? 책이 너무 많아서 혼자선 힘들더군. 물론이죠. 월선이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답니다. 이한도 살짝 미소 지었는데 흉터가 있어도 그 미소는 따뜻했어요. 그날부터 월선이와 이한은 조금씩 가까워졌답니다. 서재를 정리하면서 이한이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는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지요. 이한은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할 정도로 뛰어난 재능을 가졌지만 화재 이후 얼굴 흉터 때문에 세상에 나가지 못했던 거랍니다. 사람들은 내 얼굴만 보면 도망가거든. 그래서 나는 밤에만 움직여. 낮엔 이렇게 책이나 읽으면서 지내지. 이한이 쓸쓸하게 말했어요. 월선이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답니다. 하지만 도령님은 좋은 분이에요. 제가 봤어요. 마을 사람들을 몰래 도와주시는 거. 이한이 깜짝 놀라 월선이를 봤어요. 네가 알고 있었나? 예, 따라가 봤어요. 도령님은 괴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천사예요. 이한의 눈가가 촉촉해졌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가며 지냈답니다. 월선이는 이한이 쓴 시를 읽어주기도 하고 이한은 월선이에게 글을 가르쳐 주기도 했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차진사가 하인들을 데리고 달빛장원으로 찾아왔답니다. 차진사는 빈 문서를 흔들며 소리쳤어요. 이한, 내가 준 돈을 아직도 안 갚았잖아. 이제 이 집도 내 거야. 원래 이한의 가족이 화재로 죽은 뒤에 차진사가 이한에게 돈을 빌려줬던 거랍니다. 그 빚으로 이한을 괴롭혀왔던 거지요. 그리고 월선, 넌 원래 내 조카 며느리로 온 거니까 이제 다시 우리 집으로 가야 해. 차진사가 월선이를 끌어당기려 했어요. 월선이는 비명을 질렀고 이한이 앞을 막아섰답니다. 안 됩니다. 월선이는 제 아내입니다. 하, 내 아내? 빚도 못 갚는 주제에 어디 그 빚을 당장 갚아봐. 차진사가 비웃었어요. 그때였어요. 이한이 조용히 서재로 들어가더니 커다란 상자를 들고 나왔답니다. 그리고 상자를 열었는데 그 안엔 빛나는 은화와 금화가 가득했어요. 이게 뭐야? 차진사가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이한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저는 지난 10년 동안 책을 팔고 약을 지어 팔며 돈을 모았습니다.
이걸로 빚을 모두 갚겠습니다. 그리고 월선인의 빚도 제가 대신 갚겠습니다. 차진사는 할 말을 잃었답니다. 빚을 갚아버리면 더 이상 이한을 괴롭힐 방법이 없었거든요. 결국 차진사는 돈을 받고 씩씩거리며 떠나갔답니다. 월선이는 눈물을 흘리며 이한에게 말했어요. 도령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저 빚 때문에 온 사람인데. 이한이 처음으로 월선이 손을 잡았답니다. 처음엔 그랬지. 하지만 이젠 아니야. 나는 네가 진심으로 좋아. 네가 처음으로 내 마음을 열어줬거든. 저도 도령님이 좋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답니다. 그날 밤 달빛이 환하게 비추는 마당에서 월선이와 이한은 진짜 혼례를 올렸어요. 마을 사람들도 몰래 찾아와 축하해 주었답니다. 이한이 자신들을 도와준 걸 알고 있었거든요. 도령님, 용서하십시오. 우린 몰랐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이한은 환하게 웃었어요. 흉터가 있어도 그 미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답니다. 그 뒤로 월선이와 이한은 달빛장원에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한은 계속해서 마을 사람들을 도왔고 월선이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지요. 두 사람 사이엔 예쁜 아이들도 태어났고요. 사람들은 더 이상 이한을 귀신 신부라 부르지 않았답니다. 대신 달빛 선생님이라고 불렀지요. 그리고 달빛 장원은 더 이상 무서운 폐가가 아니라 따뜻한 웃음소리가 넘치는 집이 되었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은 뭘까요? 바로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거랍니다. 이한은 흉터 때문에 괴물이라 불렸지만 실제론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월선이는 비록 어리고 약했지만 용기를 내어 진실을 보려 노력했기에 진짜 사랑을 찾을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만날 때 겉모습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도 월선이와 이한처로 아름다운 인연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것으로 달빛장원의 귀신 신부 이야기는 끝이에요. 재미있었나요? 오늘 밤 달을 보면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럼 달빛이 더 따뜻하게 느껴질 거랍니다.